이제 시작할까요? 네. 최대한 시간을 좀 줄여봅시다. 아침에 시작하는 시간은. 왜냐면 또 첫날이어서 가볍게 OT하는 시간도 짧게 있을 거니까 다음 주부터는 그 시간도 제외하고 바로 시작을 하면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을 거고, 앞으로 더 많이 시간을 벌기 위해 필요한 것들 잠깐만 몇 가지 더 얘기를 지금 할 거고, 자동차도 그렇잖아. 사람도 마찬가지고, 흔히 하는 비유지만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그 밑에를 저격질주에서 뛰어라. 미치죠. 쉽지 않고 힘들죠. 그죠? 근데 우리가 6주 동안 만납니다. 총 12주 특강으로 국어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루게 될 거고, 문법은 별도로 12강이죠. 6주 12강으로 문법 전반을 또 한 번 더 전체 다 다루게 될 겁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지?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짧게 하고 앞으로 세미나 수업하면서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주의사항들, 꼭 당부하고 싶은 것들 몇 가지만 짧게 이야기하고 바로 갈게요. 자, 오늘 나중에 한 번 더 소개를 하겠지만 오늘 수업은 OT의 기본 약속사항들 몇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의 본문, 그래서 현대시를 중심으로 아마 오늘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과제와 관련된 인문학 지문,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거를 처리해와야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 일단 선생님 이름은 이름이 장독되면 이상하잖아, 그지? 사람 이름이 장독되면 이상하잖아, 그죠? 네. 아는 학생들도 있고, 여기 뭐 세미나 수업을 처음 하는 학생들만 있는 건 아니어서 뭐 알 것 같기도 한데, 장독되는 나랑 독하게 공부해서 대학 가자고. 오케이? 선생님 이름은 되냐? 좀 개념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앞으로 우리가 6주 동안 만나야 되는데 가르치는 사람 이름도 몰라. 그나마 내가 소속되어 있는 학원이 특이하니까 그냥 장독대 또는 장독대쌤 이래. 또는 머리 없는 쌤, 뭐 얘기 아니죠, 그거 아니? 그죠? 이런 정도로 딱 외워두고 기억하는 게 가장 기본 약속이겠다. 자, 짧게 얘기 하나만 하고 가자. 자, 이렇게 생각해봐. 니네가 전날 밤에 오늘 중요한 한 번도 안 해본 미팅을 오늘 하기로 약속을 했어. 설레냐 안 설레냐? 설레입니다. 예, 설렜으면 좋았겠을 것 같아. 근데 미팅 그 뭐시라고 뭐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뭐 선생님 전 INFP여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제 밤에 쌤을 잠깐 봤는지 모르겠는데, 난 어제 수업할 강의실 미리 한번 둘러보고 그래도 아는 얼굴들이 있나, 애들이 공부는 열심히 하나, 그냥 한번 쭉 왔다 갔다 하면서 어제 봤어. 저녁에. 어제 쌤 기억나냐? 네. 네. 그리고 간만에 살짝 잠도 설쳤어. 니들 만난다는 생각에. 이만큼 기대하고 왔단 말이야. 그런데 상대방의 반응이 약간 뜨뜨미지근해서, 저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난 애프터 신청을 못 받나? 그런 느낌으로 하루가 끝나면 어때? 되게 싫을 것 같아. 실망할 것 같아. 그지? 예. 예. 그러면 초반에 니네하고 나의 합이 되게 중요해. 난 이게 하나의 빅 이벤트라고 생각하거든. 쉽게 말하면 나는 이번 6주 강의를 준비하면서 컨셉을 어떻게 잡을 거냐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 수업 내용도 내용인데 6주 동안에 한 파트만 진하게 정리를 해도
6주 동안이면 한두 개 파트 정도는 그래도 내가 서운함 없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줬겠다 할 수 있겠지. 뭐 시면 시, 산문이면 산문 한 파트만 6주 동안 3시간씩 정리를 했다면. 근데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게 운문, 산문, 그 중에 또 비문학, 그 중에 또 고전, 현대 나눠야 되고 인문사회, 과학예술자 다 한 번씩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아 못하죠. 그러면 거의 겉핥기식으로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그게 도움이 되겠나? 안 된다.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애들한테 이 수업을 통해서 뭔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기는 해야 한다. 그래서 생각한 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최대한 수업 컨셉을 짰어. 그러니까 엑기스만 전달이 되되 그 엑기스의 내용은 반드시 복습이 이루어져야 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만나는 이 시간들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 아까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우리 서로 그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 누구지 하고 눈치 서로 보면서 이렇게 가만히 입 다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이 자리에 와서 나도 이해를 해야 하고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몸 데피고 한 30분, 40분 지나야 자 이제부터 뛰려고 하면 준비해볼까? 이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럼 30분 버리는 거야. 그렇지 않겠냐? 자 그래서 수업 들어오기 전에 조금만 더 미리 일찍 앉아서 콘서트에 와서 우리는 국어에 관한 토크 콘서트, 국어 콘서트에 참여한다라는 생각으로 야간공은 필요 없겠다, 그죠? 형광펜 연필 딱 들고 언제든 환호할 준비를 하면서 쌤이 오면 반겨하면서 와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 역시 어떻겠냐? 나의 팬들이 나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구나, 또 일주일 동안 나를 기다렸구나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죠. 자, 더 길게 얘기 안 할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해됐죠? 네. 니네는 왜 대답 안 해? 이 학생들 이해되죠? 네. 예, 좋아요. 우리 다시 시작할까? 괜찮아요. 어? 우리 연습 이거 한 번만 딱 하고 시작할까? 내가 멀리 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안녕하세요 하고 딱 들어오면 니네는 그때 같은 함성과 박수로 안녕하세요 하고 텐션 빡 끌어올려서 와 수업을 만나네 라는 느낌이 딱 나면 지금 바로 딱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됐죠? 예. 근데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짠 거 아닌 짰잖아. 심지어 녹화도 하고 있네.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되고 삑사리가 났다 그러면 니네 나 엄청 민망해져가지고 서로 눈 못 쳐다보고 눈 감고 수업해야 되거든. 그치? 한 번에 되게. 알겠지?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면 어떡하라고? 환호와 박수 그렇지. 그리고 인사 딱 하면서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어디서 잘 지내니? 하고 오늘 시작하자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그럴 수 있겠지? 네. 카메라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자, 시작합니다. 자, 얘들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한 주도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현대시 운문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수업은요, 오늘 수업을 하고 나면 앞으로 너네가 현대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룰 거예요. 다. 이 시간에. 조금 연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게 어떤 연습이나 체화로 이루어지면 아주 큰 깨달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한 시간 만에 하고 깨우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확인하고 점검하는 복습, 또 나중에 테스트를 비롯해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책은 9226 윈터스쿨 고2 장독대 국어 요 교재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준비 다 됐죠? 네. 앞으로 미리 딱 챙겨서 준비해두세요. 책이요. 아무래도 국어책이라 그런지 니네도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자, 딱 5페이지부터 딱 봤더니 겁나 깜깜해. 왜? 글이 졸 많아. 그쵸? 내가 이 책을 진짜 그 날밤을 새워가며 내가 직접 타이핑하고 내가 직접 만든 책이거든. 그래서 사랑스러운 오타가 조금 있어. 그거는 애교로 봐줘. 충분히 읽어낼 수 있어. 가끔 부호가 빠진 것도 있긴 있어.
그것도 쌤이 교정해 줄 테니까 자꾸 그렇구나라고 봐주시면 돼. 근데 내가 수업하면서 입으로 하는 말들을 전부 다 글로 옮겨놨어. 그래서 꼭 한번 복습하면서는 따라가면서 한번 읽고 한 번쯤 형광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정리하면서 읽어가시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우리는 어디에다 필기를 할 거냐면 일단 4페이지에 필기를 할 겁니다. 4페이지. 필기의 내용은 칠판 한 판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감안해서 글자 크기 고려해서 시작을 하세요.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하자. 어차피 니네가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현대시를 딱 만났습니다. 그 전에 이것부터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니네가 모의고사를 이제 쳐오고 앞으로 이제 내신 못지않게 비중이 모의고사가 중요해질 거란 말이지.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를 만났다고 가정해볼게. 니네가 문제 풀이를 하고 있어. 자, 모의고사에서 현대시를 만났어. 뭐 어떻게 풀어? 뭐 먼저 봐? 시를 먼저 봅니다. 당연히 시를 지금 풀고 있으니까 시를 보겠죠. 뭐 먼저 봐? 시를 보면 누구야 제목? 좋아요. 또 작가 좋아요. 또 보기 누구야? 왜 보기 좋아요? 왜 보기를 봐? 시가 좀 풍성한 시거나 그런 보기를 보면서 일단 감상 힌트를 얻고 시. 와우, 이름이 뭐야? 동훈. 동훈? 네. 이동훈? 맞아? 좋아요 동훈이. 동훈이 동생 있어? 네. 서훈? 나훈? 이지윤. 지금 미안해요. 내가 그 이름 드립을 날리는 건 이름을 빨리 기억하기 위한 나의 장치입니다. 개유치. 그렇죠, 유치하죠. 근데 동서남북이면 기억하기 쉽잖아. 동훈이 동생은 지훈이네. 자, 지훈이 맞아? 네, 동훈아 잘했어. 근데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자, 이거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자, 생각해라 생각. 내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인데 생각해야 된다. 자, 운문은 얘들아, 운문은 자아와 세계 중에 어디에 관심을 두는 문학일까? 자. 좋아요. 왜요? 네. 왜요? 느낌이. 괜찮아. 그 정도 느낌은 괜찮아. 근데 내가 비문학이랑 문제 풀면서 정답 이후 얘기하라면 느낌이요 이러면 이제 두드려 맞는 거야. 그거는 무시야. 그럼 느낌이요 이러면 안 돼. 계속 느낌으로 풀어. 수능 당일날 느낌 떨어지면 어떡할래? 개망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이제 앞으로는. 자, 이거부터 먼저 얘기해 줄게요. 애들이 이 말 자체를 조금 생소해야 하는데 자아는 납니다. 나. 세계는 쉽게 말하면 세상이에요. 다시 돌려서 이제 질문해 볼게. 자, 시가 관심을 두는 건 나일까 세상일까? 납니다. 나. 그래서 시는 나에 관해 관심을 두는 문학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간에 내가 느끼는 필이 제일 중요한 게 시야.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네. 어떤 문제가 생겨? 이 세상이 예를 들어 안 좋게 돌아간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 이해되냐? 세상이 제 아무리 좋아도 시니컬하게 나는 싫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 자, 하나의 그림을 봅니다. 근데 누군가는 색깔을 봐요. 누군가는 인물의 표정을 봐요. 인물화에. 또는 누군가는 구도를 봐요. 또 누군가는 작가를 봐요. 또 누군가는 그 그림을 통해 촉발된 나의 또 다른 경험을 떠올려요. 문학은 그런 거야. 이해되냐? 그러면 다시 돌려 얘기해볼까? 하나의 그림을 봤어. 또는 하나의 시를 읽었어. 이 자리에 모여있는 너희들, 그 다음에 나 포함해서 어떤 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난 이런 감정을 느꼈어. 라고 했다면 그 감정은 맞는 걸까 틀린 걸까? 다 맞는 거야. 다 맞는 거야. 다 맞다면 수능의 정답은 다 맞아야 되지. 내가 감상한 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각해봐. 수능의 정답은 한 개야? 여러 개야? 하나야. 지금껏 수능 역사상 복수정답 처리된 건 압도적으로 어느 과목이 많아?
예, 국어가 그 불명예는 다 안고 있어. 그 중에 문학과 비문학 중에 어느 쪽에 복수 정답 처리는 많았을까요? 예, 문학이 100%. 이해되냐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고심해서 45만 명 고딩이 한날 한시에 시험 칠 때 무조건 현대시의 답 문항 4개나 5개가 모조리 다 똑같이 하나의 답만을 낼 수 있도록 힌트와 장치를 마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들어있느냐? 발문, 보기, 선택지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문, 보기, 선택지를 먼저 보라 얘기하는 건 아까 동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낯선 시 또는 그 시를 읽을 때 감상의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눈치 빠르게 또는 뭐 다른 국어 수업을 들은 친구들 또는 인강을 들은 친구들 중에는 이 문제 속에서 정답의 근거나 단서를 찾을 수도 있겠다 라고 아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근데 이것까지 가지 않아도 돼. 시를 읽을 때 평가원에서 야 내가 제시하고 있는 루트는 이거니까 정답이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너희가 놓치지 말고 읽어야 될 지점들은 이런 것들이야 를 알려주는 길들만 잘 찾고 시로 넘어가도 그 아이는 앞서가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좀 더 빠르게 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 니들이 아까 얘기했던 거야. 작가와 뭘 확인한다? 제목을 확인한다. 이게 두 번째가 됩니다. 이거는 몸에 배지하면 못합니다. 몸에 배지하면 못해. 그러니까 볼 때마다 짧게 1, 2초 정도라도 이런 걸 것 같아 라는 생각은 해줘야 돼. 근데 문제가 있어. 야는 특히나 야는 당일날 가서 그 작가에 떠올린다고 해서 그 작가가 완전 익숙해서 체화되지 않은 이상이야. 그 작가하고 힌트 얻을 수 있냐 없냐? 힌트 못 얻어. 얘는 무슨 영역이야? 일종의 배경 지식과 관련된 영역이야. 쉽게 말하면 현재 예비 고2 늦지 않았다. 예비 고2 늦지 않았다. 예비 고1 때부터 했었으면 더 좋았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 국어를 볼 때마다 공부를 할 때마다 시나 현대 소설을 볼 때마다 작가가 나오면 이 작가가 익숙한 작가면 정리해두는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자, 이렇게 가볼게요. 작가는 자신의 시적 취향을 잘 바꾸지 않는다. 이게 이유가 됩니다. 작가의 시적 취향을 자신의 시적 취향을 잘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냐? 이러니까 어느 똘똘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 아니 선생님, 저항시를 주로 쓰던 사람인데 갑자기 친일하는 시를 쓴 사람 면접자들도 있잖아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시는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오케이? 선생님, 뭐 연애시를 주로 쓰는데 갑자기 뭐 다른 곳에 꽂혀가지고 다른 계열의 시를 쓸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익숙한 작가의 낯선 시적 패턴 경향은 다 설명해 줍니다. 특이사항으로 몇 개만 기억해버리면 이해되죠? 그래서 나올 때마다 줍니다. 자, 얘는요 즉흥에서도 당장에 써먹을 수 있습니다. 시험장 당일에서도. 제목은 작품의 얼굴이다. 이렇게 제목은 작품의 얼굴이다. 제목은 작품의 얼굴이다. 됐냐? 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인기 영화가 뭐 있냐? 저희 보냐? 영화? 이제 보이쯤 되면 이제 영화는 문화생활을 담쌓는 거죠 이제. 자, 가장 최근에 본 영화 아무거나. 주토피아 2. 주토피아. 어떤 그 공간에 관한 얘기야? 네. 어떤 맞습니다. 공간에 관한 이야기야? 네. 뱀이 뱀 세상 그거 뭐였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거. 그 이름 뭐야? 저 강명성. 강명성입니다. 예.
우리 엄청 싫어하는 비율이에요. 실 드립이 없네. 명성, 암성. 그래, 명성아. 이 MBTI가 뭐야? 저 ISTP. 어? 저 ISTP. ISTP? 네. 졸반전이네. 감사합니다. 너 I야? 네. 왜? 그게 거의 반반이 나오긴 했는데 I가 51%였습니다. 그래. 야, 주토피아면 난 안 봤는데 아무래도 무슨 어떤 공간과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아, 그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또 떠오르게 갑자기 뭐 애니메이션 얘기했으니까 쿵푸 팬더. 네. 이 바보 아닌 다음에 팬더가 뭐가 나오겠지. 그 팬더는 중국 무술 하겠지. 내가 생각한 게 상식적이냐 오바냐? 상식적이지. 그런 생각을 먼저 먹고 들어가라 이 말인 거야. 근데 그걸 알고 들어가는 거랑 아닌가랑 엄청 차이가 돼요. 왜? 아까 얘기했던 우리는 보기나 위에 나와 있던 힌트와 결합해서 제목을 보고 내용을 읽게 되니까. 무슨 말 이해되냐? 오케이. 자, 세 번째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치고 되겠죠? 이제 메인을 정리하게. 세 번째 건 여기서부터 적어볼게. 이 카메라가 움직이면 그거 할 건데 세팅 위치를 확인을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가운데다가 해볼게요. 자, 세 번째 C 읽을 때 이제 이게 메인 핵심 구조의 내용이 될 건데, 자, C는 작가가 쓰죠. 이 작가는 당연히 시인이 되겠죠. 시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시를 쓴 사람이야. 쓴 사람. 에이, 이 정도는 알아요, 선생님. 맞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자, 이 작가가 누구를 내세우게 되냐? 화자를 내세우게 되죠. 그럼 이 작가와 화자는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그렇지. 아주 정확하게 있어. 누구야? 이름 뭐야? 김예은. 김. 예은. 오, 내가 사랑하는 이름인데? 예은이 둘째야? 안 첫째. 왜? 왜? 금물은. 어? 그 벌써 둘째인데? 하하. 아, 첫째? 둘째? 첫째? 아, 예은. 둘째는 노은? 아, 미안합니다. 자, 작가와 화자는 같을 수도 있고 or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우리 보통은 그래서 시를 읽을 때 작가와 화자는 구별해서부터 읽는 게 기본이죠. 자, 화자에서는 니들이 알아야 할 포인트 딱 두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자, 화자는 시 안에 존재하느냐, 시 밖에 존재하느냐, 이 두 개만 알면 돼. 화자와 관련된 모든 설명. 되니? 화자가 시 안에 존재하면 뭐라고 제시되어 나와? 화자가 시 안에 존재하면? 그렇지, 나라고 나와. 또는 뭐라고 나오게? 또는 우리라고 나와. 자, 시 속에 우리라고 나오면 시 안에 화자가 들어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나 플러스 너의 개념이 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화자가 시 밖에 존재한다 할 때에는 자, 항상 뭐 말이 따라 나옵니다. 이건 머릿속에 아예 외워도 괜찮아요. 복기처럼. 화자는 대상을 관찰 또는 관조한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해야지. 뭐 물어볼래? 뭐 물어볼래? 국어는 자꾸 생각하라 그랬어. 생각해야 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 다음에 암기하는 거야. 국어도 필요한 암기가 있으니까. 근데 무비판적으로 그냥 하고 있거나 그냥 필기만 하면 안 늘어. 생각해야 돼. 모르는 거 있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봐야 돼. 그게 너희의 뇌를 깨우는 거야.
국어와 관련된 지적 확장을 이루는 과정인 거야 그게. 분명히 이거 물어볼 것 같은데 관조가 뭐야? 앞으로 모를 것 같은데 대답 안 하면 내가 직접 이름 부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박제되는 거예요. 먼저 이름을 외웠으니까 한번 물어볼까? 명성아, 관조가 뭐야? 그게 관찰하면서 조사한다 그런 뜻인 걸로. 오, 야, 관찰하면서 조사한다. 예. 왜? 틀렸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은 해야 돼. 좋아. 또. 정한, 관조가 뭐야? 오, 야, 그래도 야, 조금 똥을 내도 튀긴 해서 그래도 좀 낫네요. 자, 관조는요 이런 겁니다. 풀세트로 적어줄게. 어는 한 대상에 푹 빠지지 않고 한 발짝 물러나 지그시 바라보는 태도, 이거를 관조라고 합니다. 어떤 한 대상에 푹 빠지지 않고 한 발짝 물러나 지그시 바라보는 태도. 어느 한 대상에 푹 빠지지 않고 한 발짝 물러나 지그시 바라보는 태도. 됐습니까? 혹시 남친 혹은 여친이 있는 사람? 괜찮아? 한 명도 없어? 요새는 수업하러 가면 온통 다 찐따만만 뭐 수업을 하는 것 같아? 아무도 없어? 그럴 수 있지. 이름이 뭐야? 내가 예뻐서 물어본 거야. 걔? 현석? 오우씨,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근데 니네가 맨날 비웃는데 현서 언니 또는 현서 동생 중에 현남이 현북이가 없을 것 같아? 간혹가다 얻어 걸릴 때 있습니다. 네, 진짜 얻어 걸릴 때 한 번씩 있어요. 현서 이렇게 외워놓게. 자, 앞에 있으니까 이제 예뻐서 내가 예를 들은 거야. 현서한테 남친이 있어. 내가 자주 비유하는 예신데, 현서한테 남친이 있는데 옆 친구들이 싹 다 말려 현서를. 야, 네 남친 별로야. 야, 내가 봤는데 네 남친 껌 씹어. 야, 네 남친 담배 피던데. 야, 오늘 보니까 골목에서 네 남친이 중딩 삥 뜯던데. 다 말린단 말이야. 근데 현서는 그 얘기가 귀에 들어와 안 들어와? 귀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왜? 뭐했기 때문에? 뭐했기 때문에? 어느 한 대상에 푹 빠졌기 때문에. 어느 한 대상에 푹 빠져버리면, 얘들아 잘 봐라. 어느 한 대상에 푹 빠져버리면 객관화 작업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겠죠? 안 돼요. 그러니까 현서는 남친이 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담배 피면서 치면 이렇게 뱉어. 그것도 엄청 없어 보이게, 항상 그 드라마 같은 데나 아니면 일본 애니 같은 데 나오면 껄렁한 애들 묘사하는 그거 있잖아. 다리도 그냥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담배도 침도 이렇게 뱉는 애들 있잖아. 그것마저 내면서는 어떻게 저렇게 침을 섹시하게 뱉어 이렇게 된단 말이지. 객관화 작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남들은 다 말려. 왜? 한 발짝 물러나 지그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냐? 이러면 뭐 할 수 있냐? 대상에 대한 통찰 가능하죠. 그죠? 대상을 한 발짝 물러나 보기 때문에 객관화 작업이 가능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관조하면 대상을 통찰하거나 객관화하거나 성찰하는 비용으로 시가 갈 가능성이 대단히 커지게 됩니다. 화자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근데 이 화자가 무엇을 보게 돼? 화자가 무엇을 보게 돼?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마주하게 돼. 그렇죠? 자, 대상과 관련해서 문제에 묻거나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은 이거밖에 없어. 자,
이 대상은요, 이 대상은 사람이면 분명히 청자가 제시가 되겠죠. 물론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말하기 방식과 관련된 것들이 시험에 나와. 자, 예를 하나만 들면, 자, 독백체로 이야기한다. 또는 청자를 두고 이런 말들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대화하는 형식을 빌어 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상황은 더욱더 쉬워집니다. 상황은 더욱더 쉬워집니다. 자, 요 상황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상식적 수준의 접근 그리고 플러스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식적 수준의 접근과 반응이 상황이다. 이것도 내가 자주 예를 들는데, 얘들아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 시 속에서 화자가 아내가 죽었다. 뭐 옥수수밭에 당신을 묻고 돌아왔어. 정서는 뭘로 가겠냐? 슬픔. 네, 슬픔. 또 들었어? 비에 비애. 또 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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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또 하나만 더. 사랑. 네, 사랑. 또 허무함. 좋아요. 그런 감정들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감정이야. 근데 아싸 보험금 이런 내용이 나왔어. 그거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아싸 아내가 죽었어 좋아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 아까 얘기했지. 상식적 수준의 반응과 접근. 평가원에서 19, 20살짜리들 국어로 시험 쳐가지고 대학 보낼 때 건전하고 일반적이고 상식적 수준이 있는 아이들을 뽑고 싶어 할 거야. 그렇지? 변태들을 뽑고 싶은 건 아닐 거야. 그지? 네, 그걸 통해서 올바르게 가장 고급 이제 교육기관이잖아. 거기에서 지적 탐구를 해나가는 아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또는 삶을 위해서 뭔가 긍정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슬픔과 관련된 시를 내더라도 그에 따른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반응의 수준들을 묻는 것들을 그냥 내는 거야. 뭐 그런 악마주의 시 뭐 이런 것 대학 가면 국문학 전공을 한 번씩 배우거든. 그때 가서 배우면 돼. 뭐 얄궂은 시들도 되게 많아.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배우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 나왔습니다. 상황 나오고 대상을 찾았으면 이 상황과 대상에 대해 이 화자가 가지고 있는 반응이나 입장이나 태도 등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결국 뭐하고 연결되는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서나 태도와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시를 일명 정서 찾기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니? 자, 얘는 여기다가 좀 빼가지고 한 번 더 특화시켜 볼게. 자, 이것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정서를 쉽게 파악하는 팁. 첫 번째, 1번. 자, 시 속에 슬픈 바다요 라고 나왔어. 그럼 정서 뭘 제시했냐? 슬프다라고 제시했지. 시 속에서 대놓고 이야기한 화자의 정서지. 그거 놓치면 그 시 독해되겠냐? 날리는 거야. 자, 시는 아까 얘기했어. 화자가, 시인이 지가 말하고 싶은 감정을 제일 잘 말할 수 있는 아이를 내세워서 그 감정을 제일 잘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임이야. 근데 거기에 대놓고 힌트를 줬어. 직접 노출된 정서는 반드시 체크한다. 알겠지? 직접 노출된 정서는 반드시 체크해야만 한다. 됐나요? 두 번째. 자, 우리말에서 태도가 집약되어 나오는 부분. 좀 더 쉽게 얘기할까? 자, 주어, 목적어, 서술어. 제일 중요한 부분 어디?
주어. 다시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해서 제일 중요한 건 나는이냐? 사랑하는 거. 그래서 어디에는 서술어에는 뭐가 집약돼 나온다? 태도가 집약돼 나온다. 됐냐? 수능 날이라고 해볼게. 나 시험 치러 갑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처음 공부할 때 그랬죠. 나는 반드시 서울대를 가리라. 뭐 들으나? 의지, 다짐. 일어나냐? 그래서 공부 안 했어. 예, 망했어. 수능 점수 받았어. 등급이 5, 6, 4, 4, 3 이렇게 나왔다고 쳐. 대학 갈 데가 없네. 아씨 좀 열심히 할걸. 뭐 들으나? 그렇지. 후회. 아쉬움. 내가 그 수업 중에 농담처럼 자주 하는 말이거든. 틀린 대답 많이 하는 아이가 국어 잘해요. 좀 희한하지 않냐? 근데 이거를 드립을 치려고 틀린 대답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안 웃기면 때립니다. 안 웃기면 혼냅니다. 아니 농담이고. 근데 틀려도 자꾸 대답하는 아이가 교정이 빨라. 왜? 쌤이 아니야? 이건 이러니까 이거 잘못됐겠지? 라고 바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린 대답 얘기하는 거 주저하지 마세요. 여학생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래? 첫날인데 벌써 나한테 막 반했어? 그래서 막 나한테 말 걸면 막 부끄러워서 얼굴 빨개지고 그래? 안 반했어 근데? 반한 거 아니었어 우리? 네, 괜찮으니까 대답 적극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걸 후회 아쉬움 드러나요. 그 다음에 재수했어. 열심히 공부했어. 시험 전날 세수 한 번 빡 하고 거울 보면서 주여 나에게 찍신을 내려주소서. 뭐마소서 했어. 뭐야 이거? 그렇지 소망. 기원 바람 드러나고 있죠. 야 태도에서 이런 것들 다 드러나는 거야. 그지?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수식하는 말 비유 표현 묶어서 얘기해 버릴게요. 잘 살피기. 근데 참 많은 아이들이 수식하는 말과 비유 표현을 엄청 중요한 힌트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시가 어렵다라고 애들이 많이 느껴버린다. 그럴 필요 없어. 봐봐. 지극히 상식적으로 가면 돼. 그래서 나중에 이 이론이 끝나고 나면 내가 오늘 니들한테 설명하려고 시에 등장하는 자주 써먹을 수 있는 이미지와 관련된 프린트를 한 장 더 줬어. 매우 중요한 꿀팁이 될 거거든. 두고두고 활용하다 보면 아 쌤이 이래서 이야기를 했구나 라는 것들이 아마 느껴질 거야. 좀 이따 다시 한번 볼 건데 자 열린 하늘 이미지만 떠올려 봐봐. 다시 열린 하늘 닫힌 방에서 얘네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긍정적 이미지라고 생각되는 건 열린 하늘이야 닫힌 방이야. 열린 하늘. 열린 하늘이야. 뭐 때문에 알지? 그렇게 생각하지? 확장성 있어. 트여 있어. 개방감 느껴지지? 닫힌 방 폐쇄적이야. 고립되었지? 확장성 없어. 그래서 정서로 연결된다면 얘는 뭔가 희망적이고 밝고 뭔가를 향해 나아가는 지향점의 의미를 갖는다면 닫힌 방은 폐쇄적이고 고립되어서 우울하거나 아니면 뭔가 힘든 상황이다라는 이미지하고 많이 연결될 거야. 시는 그런 거야. 그 느낌을 찾으면 돼.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뭘로 봤지? 앞에 어떤 말이 꾸미고 있는가로 봤지. 열린 하늘. 하늘을 꾸미고 있는 열린이라는 걸 우리가 찾았지. 닫힌 방, 닫혀있다는 걸로 찾았지. 예, 이렇게 찾는 거야. 하나 더 가볼까? 자,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예를 들기 위해서. 자,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같은 내 여친.
또는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같은 내 남친. 1번. 자, 2번. 한떨기 새벽 이슬을 머금은 장미 같은 내 여친. 자, 어느 게 더 긍정적이야? 어느 게 더 긍정적이야? 현서야? 네, 현서이지. 현서. 뒤에 게 긍정적이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뭘로 우리가 찾았냐? 자, 블라블라블라 같은 내 여친.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A하고 이 is like로 연결된 B하고는 같다라는 속성이 있다는 건 중딩 때부터 배웠고, 배웠으면 이 비유 표현 또는 은유 표현 때문에 힘들다가 아니라 이 아이의 의미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규정해 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된단 말이야. 니들이 실 어렵게 생각하는 건 중학교 때부터 익숙하게 습관들여온 자습서 밑에 파란 글씨를 다 알고 외워야만 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수능에서 그거 안 원해. 그거 원할 것 같으면 내가 자습서 복사해서 너네한테 그거 주지. 그렇게 하면 안 들어.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화자가 나오면요, 화자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쳐요. 난 지금도 해요, 지금도. 그럼 얘는 누가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대상이 나오면 이렇게 네모를 칩니다. 상황이 나오면 이렇게 괄호 쳐요. 무엇에 해당되죠. 자, 정석 태도는 이렇게 빗금딱 4개를 씁니다. 땡땡땡땡. 어떻게 해당되죠. 그래서 시는 어떻게 읽는 거야? 누가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고 낯선 시를 니네가 봤을 때 힌트 잡고서 제목 보고 그 시의 내용에 대해서 한 줄로 그렇게 자꾸 요약할 수 있다. 이게 어느 정도 대충 맞아 들어간다. 시 적어낼 수 있어요. 진짜로 적어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이 이해되냐? 예, 그것들을 오늘 쌤이랑 연습하고 확인해 볼 거예요. 이해됐죠? 자, 오늘 드린 프린트물을 잠깐 봅니다. 보셨나요? 예, 시에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를 시가 쉬워질 수 있도록, 시를 잘 놓게 할 수 있도록 시에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를 오늘 이참에 제대로 한번 쪼개보자 나와 있네요. 보셨나요? 자, 오늘 요거 가지고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론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 이제 책을 보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야? 이미지지. 이거 치고 되지? 네. 여기까지 됐죠? 자, 또 물어봐야지. 이미지가 뭐야?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예은이. 이미지가 뭐야? 사진이나 그림.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너 이과냐? 아니요. 야, 국어 시간에 이미지 하니까 사진이나 그림 시각적으로 표현해요. 물론 틀린 건 아니죠. 우리 보통 국어에서 이미지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 감각적 이미지. 그렇지, 뭐 그런 단어 떠올릴 수 있어. 감각적. 또는 뭐라고 배우냐? 이미지는 중딩 때는 상이라고 배웠죠. 되니? 자, 이미지는 말 그대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비가시적인 걸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사용하는 게 바로 이미지입니다. 심상이라고 하죠. 왜냐? 어려운 개념 아니야. 추상적 관념적이다 하면 뭐라면 이게 뭐냐면 실체가 있는 거 없는 거? 실체가 없는 거. 머릿속으로만 그려질 수 있는 것. 이건 뭐야? 이것도 내가 와닿으라고 자주 쓰는 건데 왜냐면
찐따들은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 아냐? 알아? 그냥 묻지요. 사랑이 뭐야 얘들아? 뭔가 개념화해서 규정 내릴 수 있냐? 그런 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거지? 내가 얘를 구체화시켜서 보여줄게. 사랑은 있잖아. 한겨울에 추운 겨울에 떨다가 덜덜덜 떨어 추워서 집에 들어갔어. 집은 따뜻하네. 예, 내 방 침대에 쏙 들어갔는데 너무 춥다가 따뜻해지면 이렇게 약간 그 나른해지면서 약간 따끔따끔거리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게 사랑이야. 갑자기 막 해보고 싶죠. 막 간질간질하고 따뜻하게 퍼지는 그 나른한 느낌? 그게 사랑이야. 자, 그럼 선생님 지금 뭐 했냐?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랑에 대해서 자, 나른하게 퍼지는 따뜻함, 따끔거림이라고 지금 바꿨어. 사랑을 뭘로 바꿔서 지금 표현한 거죠? 구체적 표현. 네, 구체적으로 특히 무슨 감각으로?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바꿔 표현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지 하면 얘들아 이게 있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그리고 공감각이 있어 라고 배운 거야. 근데 좀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쓰는지에 대해서 실은 이 아이가 정립이 되도록 겁나 중요하게 얘기하고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이 가운데 이미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건데 이거를 대충 얘기하고 이미지는 이런 거야 라고만 해버리니까 애들이 그 본질을 잘 몰라. 그러니까 맨날 헤매는 거야.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공감각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대상을 가시화시켜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다. 되냐? 그래서 흔히 이제 수능식 표현에 물론 학교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오지만 이거 한 번쯤 들어볼 거야. 추상적 표현의 구체화라는 말을 들을 거야. 추상적 표현은 똑같이 바꾸면 돼. 뭐 관념적이고 소리 잡히지 않는 것들을 가시적인 것으로 바꿔주기 위한 작업으로 어떤 비유 표현이 등장했다라는 거야. 그때도 이 아이가 당연히 쓰이겠죠. 되냐? 자, 그러면 이제 이론과 관련해서 요것만 조금 기억해 둡시다. 요것만. 자, 이미지와 관련해서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이미지는 단순 감각, 그 다음에 공감각, 또 하나 복합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자, 먼저 단순 감각은요, 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까지가 단순 감각이야. 공감각은 감각의 전이가 일어난 것 이렇게 표현하죠. 감각의 전이. 전이라는 말은 뭐야? 옮겨 갔다라는 거야. 감각이 옮겨갔다. 됐죠? 복합 감각은요, 여기서 이야기한 이거 단순 감각의 나열을 복합 감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야기 쉽게 이거는 예문 하나만 넣을게요. 자, 공감각. 산에 울려 퍼지는 푸른 종소리. 푸른 산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 요 두 개는 전혀 다르죠. 자, 위의 경우에 산에 울려 퍼지는 푸른 종소리 했으니까 종소리가 뭘로 바뀐 거야 지금? 푸르다라고 바꿔서 표현했지. 그래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 무엇이 일어나고 있어? 청각의 시각. 네, 청각의 시각화가 일어나고 있어. 이것도 이미 다 배우고 왔어야 할 내용이긴 한데 뭐뭐의 했을 때 이 뭐뭐의 앞에 오는 게 원래의 감각을 얘기하는 거고 뭐뭐화 했을 때 뒤에는
바뀐 감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알죠? 높아시면 한번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푸른 산에 울려 퍼진 종소리 하면 푸른 산이라는 시각하고 울려 퍼지는 종소리라는 청각이 각각 나열되어 나온 거야.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복합 감각이라고 불러. 자, 바뀌었네요. 감각이 전이됐네요. 청각이었던 것이 시각으로 옮겨갔네요. 이게 바로 뭐야? 공감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됐나요? 예, 요거까지만 이미지에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봅니다. 자, 평가원에서는 이런 시를 감각적이다라고 해버리는데, 자, 감각적 밑에다가 한 번만 더 광펜 긋고 조그맣게 써봐봐. 즉,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이미지가 사용되었다라는 건 심상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되냐? 평가원에서 어떤 개념들을 선택지에 맞게 적용시킬 때 이건 맞다, 이건 틀렸다 비교적 엄격하게 나누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문학에서는 개념어라는 개념으로 다른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 자, 시 속에 감각적이다라고 해버리면 이런 시들은 다 감각적이 됩니다. 하나의 감각이 2번 이상 언급되거나 또는 2 이상의 감각이 언급되면 그 시는 감각적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래서 선택지에 이 시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블라블라 또는 블라블라에서 이 시는 감각적이다 라고 나왔다고 칠게. 그러면 막연하게 접근하는 거 아니야. 예, 감각은 이미지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 시가 감각적이고 이미지가 있다면 2번 이상의 감각이 언급됐거나 또는 2 이상의 감각이 나온다는 얘기네. 근데 봤더니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네. 그러면 그 시는 뭐다? 감각적이다. 이해됐느냐?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어요. 됐죠? 자, 다음 갑니다. 자, 시에 등장하는 이미지입니다. 먼저 상승과 하강 나왔네. 자, 보자. 얘들아, 상식적으로 상승은 플러스겠냐 하강이 마이너스겠냐? 상승과 하강 골라봐. 플러스는 어디? 상승. 하강은 마이너스. 상승은 뭐? 열림, 확대, 확산, 고조, 주로 생의 이미지하고 연결됩니다. 하강은요, 이하고 반대로 가면 되겠네요. 축소, 폐쇄, 고립, 단절, 죽음의 이미지하고 연결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명과 암. 아까 명함은 얘기 아니구나. 명과 암. 명은 플러스 마이너스, 밝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어두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겁나 쉽죠? 야, 밝음의 이미지는 주로 뭐하고 연결돼? 밝음의 이미지는 희망, 기쁨, 되니? 희망, 기쁨, 따뜻함. 희망, 기쁨, 따뜻함. 암의 이미지는요, 시련, 고난, 우울 등으로 많이 연결됩니다. 됐니? 자, 벌써 이제 계절로 갑니다. 자, 계절 이미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단순화 시켜볼게. 자, 봄 플러스 마이너스. 봄 플러스. 봄의 의미는
꽃이 피는 계절. 네, 좋아요. 시작. 꽃이 피어난다. 또 따뜻함, 소생, 그지? 새싹 이런 이미지들 떠오르죠? 그죠? 그래서 봄은 새로운 시작, 태동, 따뜻해지기 시작함, 뭔가 활기차지기 시작함 이런 이미지들로 봄은 플러스가 돼요. 여러분요? 예, 여러분 왜 플러스야? 네, 인사할 때, 인사할 때? 농사할 때, 농사할 때? 그때 잘 농사할 때 더럽게 덥잖아. 여름에. 식물이 잘 식물이 자란다. 좋아요. 여름은 꿀마가 동시에 다 있습니다. 여름이 플러스인 경우는 어떤 경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녹음이 지죠. 그죠? 그리고 뭔가 이제 뭐 하기 시작해? 짙어지기 시작하지. 자라기 시작하지, 본격적으로. 그리고 여름은 넘치는 에너지 하면 플러스입니다. 하지만 뭐해? 여름은 과하게 덥다, 더우면 싫으면 시련과 고난으로도 가죠. 가을은요? 플러스. 네, 꿀마가 다 있습니다. 가을이 언제 플러스일까? 응? 추수, 결실, 수확, 시원함, 그죠? 여러분 플러스로 가요. 열매, 뭐 똑같은 거니까. 자, 하지만 마이너스로 가면 어떻게 돼? 쓸쓸, 고독, 우울, 쇠락, 떨어짐 하면 가을이 마이너스로 가요. 실속에서. 겨울은요, 주로 짤탱이 없이 마이너스로 갑니다. 뭐? 춥다, 시련, 이렇게. 이 중에 얘들아, 이 중에 맞네 분명히 그럴 거야. 니들이 만나본 시대의 모습을 담고 있는 시에서 긍정과 부정의 이미지가 계절로 만들어진다면 대부분의 계절이 이렇게 많이 짝지가 되었다라는 걸 기억할 거고, 예, 시대적 배경의 부정적 시대적 배경과 어울려지면 이 겨울은 짤없이 이미 답이 픽스돼 있어. 뭐 일제 강점기 이것만 적을게. 그럼 이거의 반대가 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또 전쟁, 분단, 산업화, 인간소외. 하나 빠졌네요. 이 시기 다음에 전쟁과 분단 다음에 뭐? 군부, 독재. 시대적 배경과 어울리는 겨울은 못 고졸이다. 이런 의미로 대부분 다 픽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두면 두고두고 빨리 쉽게 찾고 써먹을 수 있겠죠. 됐나요? 자, 이까지가 겨울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넘겨볼까요? 자, 시간의 이미지가 나왔네요. 하루의 시간. 자, 하루는 어떻게 구성이 돼? 우리가 시간이 좀 많으면 내가 진짜 살면서 도움될 남친 만드는 법, 여친 만드는 법 이런 거 내가 완전 진짜 엄청 다 10분 만에 꼬시는 방법 이런 거 알려주십시오. 안 됩니다. 하겠는데 오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침에 너네가 지금 내 목소리를 들어서 알겠지만 이제 1시간이 지나고 있는데도 목이 이제 거의 한 3분의 2쯤 풀렸거든. 그나마 어제 우리 쌤은 개인적으로 쉬는 날이야. 근데 어제 새벽 3시, 4시쯤 돼서 잤으니까 이 시간이면 거의 이제 목이 잠겨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지금 난데
만약에 사회생활 하는 중에 다른 사람 만나는 거면 그냥 그러니까 눈 풀려 있죠. 아니 제정신이 채 돌아오지 않은.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자리 지키고 앉으려면 최소한 8시에는 일어났을 거고 또는 그 전에 일어났을 거고 또 첫날 한번 하고서 살짝 기대도 했을 거고 또 그 첫날 버프 받아서 작심 3일의 첫날이니까 또 좀 열심히 했을 거고 낯선 환경에 긴장도 살짝 또 됐을 거고 그리고 오늘 둘째 날일 거란 말이지. 그리고 오늘 나를 처음 만나는 날이고 이런저런 복합도 생각하면서 안 됐다 생각이 들어. 근데 요새는 그래서 막 아유 안 됐구나 막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 약해지더라고 애들이. 니네만 해? 그거? 아니지? 근데 이거 하나는 꼭 얻어가야 돼요. 니네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못하건 간에 너희의 대학이나 점수를 위해서 너희 스스로를 바꿀 수 있다면 자기주도의 경험을 습으로 만들고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오래 하기 위한 준비를 해본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 고삼과서 알림제? 선생님 저는 재수, 삼수 포함해서 앞으로 고등학교 생활 3년 더 할 생각입니다. 뭐 그럼 괜찮죠. 그럼 한 번 실패해도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하면 되지. 그래? 이래 뭐라 하거나 아니면 뭐 겁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기회에 분명히 자수받아가도 힘든 시간이 있을 거야. 그지? 억지로 버텨서 참아. 정해진 시간 안에는 움직이지 않겠다 각오하고 멍 때리면 스스로 뺨도 한번 때려보고 정신 차리자도 해보고 각 과목별로 지금 계획서 쓰고 있잖아. 시간 스케줄 따라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체크해보고 자신있게 기쁘게 딱 끝낸 과목은 빨간색으로 형광펜 쫙 꺼서 체크해보고 아 계획 이렇게 세웠더니 이 시간 내에 이거 다 안 되는구나 할 때는 다음날 할 때 또 살짝 줄여서 또 해서 성취되는 맛도 보고 그러면서 사람 발전하는 거야. 인간이 대단해. 무섭지 않냐 사람? 야 AI가 인간의 사고와 감정까지 카피해가지고 이제 뭐 결과물을 내놓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그런 고민의 단초들을 시작하고 하는 게 결국 철학이고 삶을 바라보는 통찰력이고 지적 능력이잖아. 그걸 기르고 배양하는 과목이 국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욕심인지 모르겠다. 이번 방학 동안에 책도 한 권 읽어. 진짜 공부하다 잘 안 되잖아. 그러면 엎드려 자지 말고 잠깐 환기시키고 머리 식힐 겸 책도 잠깐 읽어. 과목과 과목 사이에 한 과목 딱 끝내고 나면 뿌듯할 때 2장, 3장씩만 딱 읽어. 그것도 니네한테 엄청 도움될 거야. 그래서 인문학과 이공계 계열, 그 다음에 자연 계열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책으로 조금만 성의껏 읽으면 한 달 안에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데 고민의 거리들을 많이 던져줘서 나중에 생기부를 쓸 때나 아니면 각 교과목에 세특 연결 지을 때 분명히 쉽게 빼올 수 있는 파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 방학 동안에 한 번 더 읽는다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리고 자습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양으로 학원에서도 뒤에 과제물이 조금 나갈 거고 그래서 고2는 문항수를 조금 넉넉히 실어놨으니까 책으로 과제가 나갈 거야. 그리고 다음 시간 시작하면 간단하게 배웠던 내용 기억하고 있는지 테스트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오래 기억하고 최대한 배운 거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확인해서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수업하다 모르겠거나 아니면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하다 하면 어떤 방법으로건 선생님이 강의를 찍어 너희한테 녹화로 보여주건 아니면 우리가 따로 시간 내서 자습 시간에 한 번 더 만나건 AS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선생님 또 도와줄 테니까 의지만 딱 가지고
눈에 힘 풀지 말고. 그리고 아침이라 니네도 제정신 돌아오는데 듣는 것만 해도 힘들잖아. 근데 아유 선생님이 말하기까지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선생님을 위해 목이 빨리 돌아오시라고 따뜻한 커피도 하나 그럼 갖다 놔야겠네. 이런 생각도 하고. 그게 사람 되는 거지. 안 그래? 좋습니다. 어? 대놓고 네가 말하면 내가 좀 민망하잖아. 나는 그거 있잖아. 그거 어떤 거? T.O.P. 아, 달달한 맛. 아, 그거 좋아해? 네. 아니야, 네가 사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 일단 기억해도. 아 그래 명성아, 이름값이 주지. 내 목표 6주 되기 전에 모든 이의 이름을 다 기억하기. 쉽지 않네. 현서, 예은이, 동훈이, 명성이. 네. 자, 어디까지 하냐? 하루 갑니다. 자, 갑자기 하루 그거 얘기가 다 나왔어. 아침에 일어났다. 아침이 지나면 뭐가 오죠? 점심. 예, 점심이 오죠. 낮이 오죠. 야, 밥 맛있디? 하하, 맛이 없습니다. 빰빰빰빰. 그 다음은 낮이 지나면 저녁이 와. 그죠? 저녁이 되면 밤이 와. 그죠? 밤 되기 전에 뭐가 와? 아, 밤이 지나면 뭐가 와? 새벽. 새벽이 오네요. 그리고 아침으로 도는 요 순환 사이클을 우리는 돌게 되죠. 자, 이게 요렇게 나누면 아마 뭐가 보여? 얘들아, 요렇게 나누면 뭐가 보여? 해와 달. 그래, 또.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보여. 또 뭐하고 뭘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보여? 그렇지, 명과 암으로 보이죠. 현대식에서 선생님이 단순화시켜라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 엄청 많이 할 거야. 복잡한 그 정확한 의미 이해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거는 문제 속 힌트나 정답의 근거 속에 선지에서 우리한테 알려준단 말이야. 되니? 그럼 그 선지가 맞나 안 맞나에 대한 기초 확인 작업을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만들면 돼. 그치? 자, 각각 이미지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얘들아, 새벽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 마이너스. 새벽 마이너스. 누구? 얘는 왜? 그냥 새벽 때 제일 쓸쓸한 거가 뭐라고? 새벽에 이제 사람이 제일 쓸쓸한 건 많이 이고 그냥 고독한 시간 아니에요? 예. 봐봐. 새벽은 사람들이 가장 쓸쓸함을 많이 느끼고 고독한 시간이다가 틀렸냐? 절대 안 틀려. 맞아요. 새벽에 고독 느끼는 사람들도 있죠.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있어. 하지만 주로 새벽은 플러스가 됩니다. 여명, 아침, 밝음을 준비하는 시기라는 의미로 가죠. 아니, 아침 이미지하고 비슷하게 나눠가지는 거야. 아침은 그래서 마찬가지 플러스입니다. 시작, 활력, 태동한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런 의미로 아침 주로 플러스. 낮은요, 활력, 왕성한 이 있죠. 근데 반대로 이 왕성함은 나른함하고도 가죠. 그래서 낮은 뿔마가 동시에 나와요. 저녁은요, 하루 일을 끝냈다는 안락함, 포근함 또 있죠. 하지만 또 마이너스도 있죠. 뭐 저물기, 시작, 어두워짐으로 가면은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져. 그렇죠. 밤은요, 주로 마이너스, 어둠은 주로 시련이나 고난, 앞이 보이지 않는다, 깜깜함으로 가버리면 주로 마이너스로 가버립니다. 되냐? 물론 예외적으로 밤이 긍정의 의미를 지니는 시도 있습니다.
혹시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 아나? 어둠이면 어둠은 아침이 오기 전에 온갖 물상을 되돌려주죠. 그래서 어둠은 새를 낳고 알을 낳고 돌을 낳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런 표현이 나와. 그러면 이때 어둠은 모성의 이미지, 태동의 이미지를 가지는 거죠. 그랬더니 김기림의 길이라는 시에도 보면 어둠이 내 뺨에 얼룩을 씻어주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 그럼 이때 어둠은 뭐야? 나를 위로해주는 시간, 위로해주는 존재 이런 걸로 나오고. 되냐? 그러면 나오면서 한 번 더 알려주면 되니까 전체적이고 지배적인 이미지는 하루 이미지가 이렇게 가더라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뭐 나왔냐? 공간 이미지 나왔네요. 조금 전에 했으니까 바로 메모해버리자. 자, 공간 이미지 두 가지입니다. 열림과 닫힘. 열림은 플러스, 열림은 플러스, 닫힘은 마이너스. 자, 열림의 의미는 주로 뭘로 가느냐? 확장, 확대, 확장, 확대, 넓음, 트인 곳, 트인 곳. 그래서 기쁨, 여유 이렇게 됩니다. 기쁨, 여유 이렇게. 자, 반대로 닫힘의 공간은요. 축소, 폐쇄, 고립, 단절, 답답, 내면의 우울 등으로 가게 됩니다. 됐죠? 자, 색깔 이미지 한번 가볼까요? 자, 색깔 이미지에 필요한 거 딱 5개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색깔 이미지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중요하게 내려지는 게 아무래도 흰색이죠. 흰색은 주로 무슨 이미지야? 네. 순수, 순결, 깨끗함으로 가죠. 단 동양에서 흰색은 또 뭘로 가? 태그. 어? 예, 결혼의 흰색 이미지는 서양 이미지입니다. 예, 죽음, 수위. 그래서 마이너스로 가요. 자, 두 번째 노랑은요. 노랑은 따뜻하지만 연약함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시에 나오는 나비는 대부분 연약한 존재 이렇게 가요. 예쁘지만 연약한 존재. 검정은요. 우울, 또 죽음. 당연히 어둠으로 가겠죠. 보라, 보라, 죽음. 예, 소나기에 보면 난 보랏빛이 좋아. 예, 죽음 이미지하고 연결되죠. 그렇지만 보라는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고급진 색깔이죠. 그래서 신비한 것도 많이 나옵니다. 보랏빛 석산 하면 뭔가 신비로운 산 이런 얘기가 돼버립니다. 자, 마지막 청색. 푸른색의 이미지는 뭘로 가? 시원함, 청신함, 깨끗 이렇게 가죠. 하지만 위험이거나 경고의 의도 가집니다. 이게 주되게 알아야 될 색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카리 스웨트 광고의 여자 옷 항상 어떻게 입고 있디? 아니, 포카리 스웨트 캔 무슨 색깔이디? 파랑 하얀입니다. 네, 파란색이 하얀색이지. 그 광고 어디서 찍었어? 그리스, 산토리니,
하늘은 파랗지, 지붕 파랗지, 그리고 페인트는 전부 다 골목골목 다 흰색이지. 여자 무슨 옷 입고 있어? 파란 하얀 스커트. 예, 파란 스커트에 하얀 옷. 블라우스 같은 거 입고 있죠. 그래갖고 뭘 강조하는 건데? 아, 우리 포카리는 마시면 이렇게 시원 깨끗한 느낌을 줘. 그래서 포카리 스웨트 하고 여자가 이렇게 딱 하면 갑자기 여자가 사라지고 그 캔이 이렇게 싹 들어오는 거야. 뭐야? 뭐 하려고? 색깔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거야. 되니? 그럼 되게 많은 거고. 자, 그 다음 냉온 감각 볼까요? 냉온 감각의 기준은 사람의 체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6.5도. 선생님 이게 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나요? 평가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건 개소리고 바보 그렇게 말하는 놈이 어딨어.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6.5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 따뜻하다 또는 시원하다의 기준에 들어가면 얘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시원하다 플러스. 뜨겁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단 감정과 연관되면 플러스가 됩니다. 나를 꼭 안아주는 엄마의 뜨거운 가슴 하면 그때는 플러스입니다. 되냐? 자, 차다로 가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 차다로 가버리면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로 가버리겠죠. 이게 냉온 감각에서 알아야 하는 일이죠. 됐습니까? 다음 이상과 현실. 자, 이상과 현실은 영어 구문하고 똑같이 갑니다. 뭐? from to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뭐로부터 뭐뭐로 할 때 뭐뭐로부터는 현실이 되는 거고 뭐뭐로 하면 주로 이상형인지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해하시기 쉽게. 자, 사람 이름 외우기 한번 더 해봐야겠다. 뭐? 1번 언니 이름 뭐야? 서윤이 아니지 누구? 네. 자, 현 들어가는 이름 있네. 아, 현서를 거꾸로 하니까 또 서현이네. 뭐 이런 우연이. 또 앞에 같이 또 나란히 앉았네. 학교 어디야? 서현아? 현서는 학교 어디야? 근데 다 나를 아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봤구나. 그지? 미안하니까 아는 척 하는 거야. 야, 이렇게 플러팅 하는 거지. 그걸 또 대놓고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자, 여기에 서연이가 서 있습니다. 어머, 정글했네. 여기에 서연이가 서 있어요. 자, 서연이가 위로 올려다봅니다. 그럼 우리는 시에서는 올려다본다 이거를 동경한다, 갈망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럴 때 발 디디고 있는 이곳이 땅이고 올려다보는 이곳이 주로 하늘이죠. 이곳이 현실이고 이곳이 이상향의 이미지로 시 속에서 지배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됐나요? 여기에서 이렇게 위를 올려다보는 걸 뭐라고 부르는 거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상승이 되는 거고 내려오는 걸 하강이라고 하는 거고 주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하늘의 이상향의 이미지는 하늘 가까이에 있는 거. 하늘 가까이에 있는 거. 그래서 해, 달, 별, 구름, 산 꼭대기,
나뭇가지 끝 무지개. 내가 이전에 18종 문학을 싹 다 비벼봤거든. 예, 요런 의미만 보였어. 여기 이상형 이미지들을 주로 가지더라. 됐느냐? 자, 그러면 또 단순화 시켜보자. 자, 땅 현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늘 이상형. 플러스입니다. 네, 플러스.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 속의 긍정과 부정 이미지를 시 속의 긍정과 부정 이미지를 만들 때 니들이 하나 몇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있는데 쌤이 지금껏 계속 해온 작업처럼 뭐야? 단순화시켜라. 단순화는 꿀마로만 나와도 된다. 됐니?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아까 꾸미는 말과 비유 표현 쫄지 말고 잘 봐라. 도움된다. 단 반드시 문맥적 의미를 고려해라. 문맥적 의미를 고려해라. 야, 번호로 물어보면 되겠네. 17번 이름이 뭐야? 주환이. 노 주환. 주 아니요. 주완? 네. 주완이 학교 어디야? 저 계산고요. 개성고. 개성 있는 주완이. 개성 있는 주완이. 누 주완? 이름이 올라고 주완. 자, 주완이 여친이냐? 내가 이거 또 자주 드는 예시 하나 들어볼게. 자, 이렇게 나왔어. 자, 이거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맞춰봐봐. 오늘 질문하는 거 딱 들어봐서 알겠지만, 저 대답을 틀리면 애들 앞에서 겁나 쪽팔리겠다 싶은 질문 안 해. 그치?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뻔한 질문, 틀려도 그만인 질문하는 거야. 그녀가 우는데 그녀의 밑줄이 꺼져 있어.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또 서술을 봐. 울고 있어? 웃고 있어? 웃고 있습니다. 웃고 있어. 그녀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라고 짐작이 되죠? 네. 자, 여기에 예쁘고 섹시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애교 많고 또 나머지 하나 더 불러봐라. 이상형. 우아하고 또 하나 더 불러봐라. 하나만 더. 16번. 이렇게지? 나 너한테 물어보려고 그랬어. 22번. 갑자기 번호가 22번. 아름다움. 좋아요. 22번 이름이 뭐야? 예준. 이 씨는 이게 좀 미안해. 패드립 다니고 3예준, 4예준 이렇게 이상한 거. 예준. 개성 있는 주환이. 자, 예준이 학교 어디야? 자, 다시 가봅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 요렇게 꾸미고 있죠. 요렇게 예쁘고 섹시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애교 있고 우아하고 아름다워. 앞에 라인도 맞췄네요. 시처럼 고고고 잘 맞췄죠? 그런 그녀가 웃는다. 펄펄펄펄펄펄펄 되죠? 다음 년에 내 돈 10억을 떼먹은 그녀 갈아 마시고 싶다 라고 시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시의 전문인 거야. 이러면 그녀의 밑줄 친 그녀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러면 어떻게 돼버려 이제? 자, 여기에 플러스로 제 아무리 뭐라고 수식을 하든 간에 요거 딱 두 줄 때문에 이 모든 플러스는 이만큼의 무게로 조의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죠. 멋있는데. 맞죠? 미안해. 아니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봐봐. 야, 내 돈 10억을 떼먹었대. 근데 그녀가 막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쁘고 우아하고 아름답게 웃는데 더 빡치겠죠. 시에서 시험 묻는 문제는 반드시 어디에서 문제 풀어라? 이게 뒤에서 하면 안 되지. 그 시어의 앞뒤 문맥으로 풀어라. 다시 시어 찾기 문제는 어디에서 풀어라? 앞뒤 문맥을 살펴서. 다 같이 앞뒤 문맥을 살펴 풀어라. 됐지? 자꾸 얘기해보라고 하면 그만큼 중요한 거겠지. 시어 찾기 문제는 시에서 지금껏 수능 출제되고 단 한 번도 안 빼고 다 나왔지. 네. 그럼 이거 한 문제짜리 지금 우리가 6주차 수업에 시 속에 나오는 한 문제 완전히 잡는 거야 지금. 그지? 자, 다시 문맥 찾기 문제는 어떻게 풀으라? 시어 찾기 문제는 어떻게 풀으라고? 앞뒤 문맥을 살펴 풀자. 됐느냐? 네. 전체적인 뭐를 고려해라? 문맥. 이때 문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맥락, 다른 말로 상상 플러스 마이너스. 전체적인 상황을 상황. 고려해라. 자, 이 시의 상황은 뭡니까? 화자 나왔어. 대상 그냥 나왔어. 무슨 상황? 15일 때문에. 네, 10억 꿀꺽이야. 정선은 뭐? 정선은 뭐? 가라마시고 싶어. 그러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무슨 말 이해되냐? 요거를 우리는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해됐죠? 이제는 다음 타임에 지금 나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연습을 몇 개 같이 해보고요. 다른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과목에 중간에 잠깐 휴식 시간 있었냐? 네. 솔직히 말해. 있었어요. 있었어 없었어? 진짜 있었는데. 서연아, 현세야. 있었어. 서연아. 얼마나? 30분. 길어요. 지금 34분이거든. 자, 40분까지. 됐죠? 좋습니다. 41분까지 다시 세팅해서 앉아계세요. 잠깐 있다 뵙겠습니다. 우와. 지금 커피 사러 가야 돼. 네. 진짜 커피 사러 가야 돼. 혼자 있네요. 정말 아니 이어가면 딸이야. 동아 가위바위보 진짜 커피 나가고. 지금 같이 하자니까. 아니 진짜 갑자기. 아니야. 왜 이렇게 신났어? 아니 너무 재밌어가지고. 선생님 분필 던지신 거 아세요? 응? 선생님 분필 던지신 거 아세요? 흔한 일이야. 한 번만 더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됐어. 날씨 때문에. 이게 뭔가 후두둑 떨어졌으면 안 멋있었을 텐데. 제가 커피 사러 와야 되니까. 진짜 아니 다음 주